식물을 키우다 보면 환경이 식물의 형태를 얼마나 지독하게 바꾸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막이나 건조한 평원 같은 개방된 환경은 식물에게 최악의 장소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도, 수분을 나눠줄 이웃 나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방이 뚫려 있어 초식 동물들이 언제든 다가와 내 몸의 수분을 뜯어먹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죠.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인장 같은 건생식물은 극단적인 진화를 선택합니다. 바로 넓은 잎사귀를 포기하고 그것을 날카로운 가시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식물학적으로 가시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표면적을 줄여 수분 증발을 막는 절약의 기능. 둘째, 포식자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방어의 기능입니다. 중요한 건 가시는 남을 찌르기 위해 공격적으로 도단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도 살고 싶다. 가시는 척박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자신의 생명수 수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처절한 방어막입니다. 사방이 뚫린 땅, 메소포타미아의 가시 함무라비 법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지대라 불리는 메소포타미아는 축복받은 땅인 동시에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사막과 바다라는 천연 요새로 보호받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사방이 뻥 뚫린 평야였습니다. 동쪽에서는 엘람인이, 서쪽에서는 아모리인이, 북쪽에서는 아시리아인이 수시로 칼을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주인이 수도 없이 바뀌는 이 피비린내 나는 만인에 대한 투쟁터에서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도의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 혼란의 숲에서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세운 전략은 선인장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현대인의 시각에서 이 법은 너무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보입니다.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면 은화로 퉁칠 수 있지만 평민끼리는 똑같이 눈을 뽑아버리는 차별적인 조항도 있었죠. 하지만 숲의 논리로 보면 이것은 잔혹함이 아니라 질서 유지의 최소 비용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옆집 사람이 내 목을 벨 수도 있는 무법천지 사막에서 남을 해치지 맙시다라는 도덕 교과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팔을 자르면 너도 팔이 잘릴 각오를 해라. 이 서슬 퍼런가시, 엄벌주의가 돋아나 있어야만 포식자들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즉 함무라비 법전은 잔인한 공격 무기가 아니라 개방된 지형에서 문명을 지키기 위해 바빌로니아인들이 세운 날카로운 사회적 가시였습니다. 공포를 조각하다 왕방울 눈과 날개 달린 황소.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고 예술은 그 불안을 먹고 자라납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예술에는 특유의 긴장감과 강박이 서려 있습니다. 1. 텔 아스마르의 봉헌상, 감지 않는 눈. 초기 수메르 유적에서 발견된 작은 조각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눈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독일의 예술사학자들은 이를 초월적 응시 혹은 불안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신전 안에 이 조각상을 바치며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저를 지켜주소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그들의 대리인인 조각상은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거대한 눈망울은 귀여움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절박한 공포의 표현입니다. 2. 라마수, 공포심을 주는 수호신. 훗날 이 지역을 제패한 아시리아 제국의 궁전 입구에는 라마수라는 거대한 석상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에 독수리의 날개, 그리고 황소의 몸을 가진 이 괴물은 압도적인 크기와 근육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라마수의 다리가 5개라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두 다리로 굳건히 버티고 서서 침입자를 노려보는 모습이고, 측면에서 보면 네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나가는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각적 경고장입니다. 궁전에 들어서는 사신이나 적들에게 우리 왕은 이렇게 강력하고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길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이집트 예술이 영원과 조화를 노래했다면 메소포타미아 예술은 위압과 공포를 통해 평화를 지키려 했던 갑옷 입은 선인장이었습니다. 가시가 돋았다는 건 그만큼 상처받기 쉽다는 뜻이다.
식물원에 가서 선인장을 보면 징그럽거나 공격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인장의 가시를 볼 때마다 짠한 마음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잎사귀를 저렇게 뾰족하게 말아서 스스로를 찔러가며 버티고 있을까 싶어서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잔혹한 법과 기괴한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잔인한 성품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척박한 땅에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가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유독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구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한 번쯤 들여다봐 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땅이 물 한 방울 없는 삭막한 사막은 아닌지, 그 날카로운 가시 뒤에 누구보다 여리고 물기를 머금은 속살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물이 고여 썩지 않는 신비한 연못, 폐쇄적인 지형이 만든 영원불멸의 예술, 진흙 속의 연꽃, 이집트로 찾아오겠습니다. 농부가 된 락커, 농락이었습니다.